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경선이 끝나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과 관련한 회계보고서 뭐 이런 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가 이제 중앙선관위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회계보고서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서 이제 보도를 했던데 이겁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지난 4월에 있었죠. 근데 4월에 주식회사 박시영 이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경선 전략 보고서를 받아봤고 그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거거든요. 박시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여권 민주당의 대표적인 친 이재명 스피커라고 할 수 있죠.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끝나자마자 정치 컨설팅 겸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걸 하는 윈지코리아라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공동 창업을 하면서 이제 정치 컨설턴트 뭐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죠. 이제 주로 민주당 쪽에 정치 컨설턴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22년 지난 대선 때 주식회사 박시영 뭐 이거를 설립했다고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로 박시영 TV 제가 썸네일에 캡처를 해서 띄워놨는데 이걸 하면서 뭐 평론 활동 뭐 이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종편이나 뭐 이런 데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제가 뭐 별로 본 적이 없는 것으로 가끔 뭐 어디 한 곳에 등장하는 정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 때는 이제 2023년 5월에 민주당 혁신의원 뭐 이런 거로 활동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이제 정치 컨설팅 뭐 이런 거 영업을 하다가 이해 충돌 논란으로 사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민주당 진영에 있는 패널 유튜버 뭐 이런 거를 부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명확한 친명 유튜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선 후보로서 경선 전략 보고서 이에 대한 대가다 뭐 이런 거죠.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이재명 그러니까 경선 후보가 쓴 돈 중에서는 꽤 큰 비중이라는 거죠. 가장 큰 총 얼마냐면 3억 요 원을 썼는데 총 3억 4,579만 원을 썼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근데 가장 많이 쓴 게 영상 제작. 뭐 당연히 그러겠죠. 1억 2,589만 원. 그다음에 홍보 BI 5,500만 원.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한 유튜버한테 갔다는 5천만 원입니다. 경선 전략 보고서. 이게 이제 총 지출 3억 뭐 4,579만 원으로 따지면 14.5%가 한 유튜버한테 지원이 된 겁니다. 다른 유튜버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이제 박시영 씨가 이 중앙일보 기자하고 아마 전화 통화를 한 모양인데 뭐 그동안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캠프의 요청을 받은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중도 포섭 전략부터 대선 슬로건, 일정, 메시지 전반 뭐 이런 밑그림을 100쪽이 넘는 보고서에 담아서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부터 하실 겁니다. 유튜버한테 5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이거 불법적인 거래 아니야? 글쎄, 뭐 불법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정치 컨설팅을 맡겼고 그 정치 컨설팅에 따른 보고서를 뭐 보고서의 뭐 퀄리티, 질이 어떠냐 뭐 이런 거는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거야 뭐 의뢰인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서 보고서를 냈고 그리고 그 결과로 5천만 원을 주었다. 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외형적인 포장 이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뭐 다 기억하시죠? 전략이 이재명 경선 후보의 경선 전략이 필요했나요? 필요 없었죠. 그 당시에 이른바 경쟁한다고 한 사람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확률 단 0.1%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확정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경선이라는 거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후보도 알고 심지어는 같이 출마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다 알았습니다. 선거운동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어차피 된 거였으니까. 그런데 전략이 뭐 필요하죠? 된 건데 그냥.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이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박시영이라는 사람한테 맞추고 돈을 줬을까? 그냥 준 거라고 봐야죠. 그냥. 필요 없는 전략 보고서를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돈을 그냥 주면 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경선 전략 보고서. 그러니까 경선 전략 보고서라는 거는 핑계다. 실제로 89.77% 뭐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 매체들도 이재명 경선 후보가 90%대의 지지를 기록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당선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80%대냐 90%대냐. 당선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경선이었습니다. 말이 경선이었죠. 의미가 없는 경선인데 거기에 뭐 따로 무슨 전략을 뭐 어떻게 이거 필요가 없던 때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는 결국 경선 전략 보고서라는 거는 핑계일 뿐이고 그냥 박시영이라는 사람한테 편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아마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진실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불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하튼 이렇게도 돈을 지불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결국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자기 지지층이나 아니면 자기한테 뭔가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보답은 어떤 식으로든 확실하게 한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 다음에 성남FC 사건, 이런 불법적인 거래의 원천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 지금 규명은 아직 안 됐지만, 대법원에서 자기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 대반전을 이루게 해준 기업. 글쎄, 이런 게 이제 결국 김만배 씨한테 대장동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거는 확실하게 챙겨준다. 그거는 이른바 정형학 녹음 파일 이런 데도 보면은 김만배 씨 입으로 그 얘기를 쭉 풀어놓습니다. 저는 그런 일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재판도 진행하다가 이제 중단된 건데. 근데 이거는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왜 그 박시영이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전략 보고서를 부탁하고 5천만 원을 줬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